만약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 갑자기 당신을 파괴하려고 결심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말을 잘 들어라. 이것은 단순한 비행기 사고가 아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배신이다. 에어버스는 스스로 기술을 53도까지 올렸다. 상업용 비행기에서 상상할 수 없는 수치였다. 2달밖에 되지 않은 부기장의 어이없는 실수 하나로 인해 발생한 비극. 그리고 그 불타는 잔해 속에서 264명의 승객 중 7명만이 활주로에서 살아남았다. 그렇다면 이 훈련 중인 부기장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당시 항공업계를 충격에 빠뜨린 비극을 초래했을까?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사고를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조종사들이 두려워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풀어낼 것이며 왜 CI-140 항공편 사고가 오늘날까지도 에어버스에게 끔찍한 악몽으로 남아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낼 것이다. 1994년 4월 26일 타오이안 국제공항에서 대만 타이베이의 오후 공기는 다른 날들과 마찬가지로 바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는 우리의 주인공, 이 바다를 건너는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등록번호 B-1860을 가진 에어버스 A310-600R. 당시 A310은 항공기술의 경이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단지 거대한 기기일 뿐만 아니라 자동화의 시대, 즉 자동화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철괴의 심장은 프렛 앤드 휘트니 PW4158 엔진 2개로 각 엔진은 58,000파운드의 추력을 생성할 수 있어 공중을 부드럽고 강력하게 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조종석에서는 두 사람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장, 왕세치, 42세, 8,300시간 이상의 비행 경험을 가진 숙련된 조종사. 그는 차분한 성격으로 전통적인 수동 조종에서 현대 항공기로의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부기장, 장망용, 26세. 나이는 어리지만 1,600시간 이상의 비행 경험을 가진 떠오르는 스타입니다. 하지만 당시 몇몇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세부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A310-600R을 조종한 경험이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간의 관계는 풍부한 경험과 젊은 열정이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조종석에서는 경력 차이가 의도치 않게 심리적 간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당시 동아시아 조종석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CI-140 항공편은 타오이안 국제공항, 타이베이에서 일본 나고야까지의 노선을 따랐습니다. 조종석 문 뒤에는 256명의 승객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항공편은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대만에서 여행이나 출장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일본인들이었고, 많은 대만 가정들은 아름다운 나고야에서의 휴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신문을 넘기는 소리, 승무원들이 준비 중인 식사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 모두가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17시 53분, B-1860 항공기는 지면을 떠나 구름 속으로 솟아올랐습니다. 그 누구도 능숙한 승무원들부터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 승객들까지 그들이 인간의 사고와 기계 인공지능 간의 불균형한 싸움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작은 실수가 곧 되돌릴 수 없는 비극적인 연쇄를 촉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타이베이를 떠난 후 에어버스 A310은 33,000피트 고도의 성층권을 가로지르며 날았습니다. 승객석 안에서는 부드러운 황금빛 조명이 퍼져나가며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조용히 이동하며 저녁 식사와 따뜻한 차를 제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태평양의 넓은 바다가 붉게 물들기 시작하며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야간 비행을 위한 완벽한 환경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이 일본 나고야 공항에서는 그날 밤의 날씨가 너무 혹독하지는 않았지만 이상적인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고 시야는 약 8km였습니다. 바람은 동남쪽에서 부드럽게 불고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약한 돌풍이 숨어 있었습니다. 왕세치 기장과 장망용 부기장처럼 경험이 풍부한 승무원에게는 이러한 기상 조건은 보통 수준으로 특별히 우려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20시 비행기는 고도를 낮추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비행기 몸체를 가로지르는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보조 날개가 열리기 시작한 소리였습니다. 왕세치 기자는 이를 감독하고 있었고 장망용 부기장은 자동 시스템의 지원을 받으며 비행기를 직접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20시 12분 승무원은 나고야 관제소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34번활주로로의 도구 접근법 ILS를 실시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ILS는 기기 착륙 시스템의 약자로 항공에서는 정확한 길잡이로 여겨집니다. 이 시스템은 시야가 제로일 때도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ILS는 하늘에 펼쳐진 거대한 가상의 미끄럼틀과 같아서 조종사들을 활주로로 곧장 안내해줍니다. 차이나 에어라인 140, 34번 활주로로 계속 접근하십시오. 설정이 완료되면 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차이나 에어라인 140. 장망용 부기장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이때 거대한 비행기는 약 1000피트, 약 300m의 고도에 있었고 완벽한 착륙 궤도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디지털 화면에 표시된 모든 수치는 안정적인 파란색을 보였습니다. 조종석의 어둠 속에서 장망용 부기장의 손끝은 가속 레버 근처에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인 습관에 따라 속도를 조정하려는 순간 그는 레버 바로 위에 있는 작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것은 TOGA 버튼이었습니다. 한 번의 클릭 소리, 비행기의 소음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것은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서 괴물을 깨웠습니다. 즉시 고어라운드 모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비행기는 조종사가 긴급 착륙을 취소하고 상승하려 한다고 인식했습니다. 프렛 앤드 휘트니 엔진은 자동 시스템이 고도를 높이기 위해 출력을 증가시키면서 거세게 울려 퍼졌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착륙을 원했지만 비행기는 오히려 상승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기계의 프로그래밍 간의 조용하지만 치열한 싸움이 땅 바로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고야 활주로의 불빛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였을 때 그 싸움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20시 14분 조종석에서 한때 고요하던 분위기는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TOGA 버튼이 우연히 활성화되면서 에어버스 A310은 프로그램된 대로 정확히 행동했습니다. 착륙을 취소하고 상승을 시작한 것입니다. 왕세치 기자는 비행기가 비정상적으로 가속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장망용 부기장에게 고어라운드 모드를 끄고 레버를 내리며 비행기를 다시 착륙 궤도로 돌려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시 기술이 만든 치명적인 논리적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에어버스 A310의 시스템은 컴퓨터가 최고라는 철학에 따라 자동 조종 시스템이 설계되었습니다. 고어라운드 모드가 활성화되면 시스템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비행기의 기술을 위로 유지하려고 시도합니다. 두 명의 조종사는 계속해서 손으로 레버를 강하게 밀어 비행기의 기술을 낮추려 했습니다. 반대로 컴퓨터는 비행기 꼬리날개 수평 안정기를 최대한 내려서 기술을 올리도록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조종사들이 조종 레버를 내릴수록 컴퓨터는 꼬리날개를 더 세게 올려 그들의 시도를 막았습니다. 이 두 상반된 힘은 비행기를 조종 충돌, 컨트롤 컴플릭트이라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이때 비행기는 지면에서 200m도 채 되지 않은 고도에 있었습니다. 나고야 활주로의 불빛이 바로 발미돼서 빛나고 있었지만 비행기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종석에서는 경고음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자동 조종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에 있다는 경고음이었습니다. 왕세치 기장은 완전한 제어권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최대 출력을 걸어 실제로 회전 비행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꼬리날개 수평 안정기가 이미 컴퓨터에 의해 최대한도로 기술을 올리도록 설정되어 있었고 두 개의 프렛 앤드 휘트니 엔진에서 나오는 강력한 추력이 합쳐지면서 비행기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기수가 하늘로 53도 각도로 위로 튕겨 올라갔습니다. 이는 거대한 여객기가 겪을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승객석 안에서는 이미 평화가 사라지고 대신 비명소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중력이 갑자기 변화하면서 모든 것이 튕겨나갔습니다. 비행기는 마치 거대한 물고기가 물 위로 뛰어오르려다 지쳐버린 듯 했습니다. 속도가 처참하게 떨어졌고 날개를 통과하는 기류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때 실속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수백 톤의 무게를 자랑하는 비행기는 공중에서 잠시 멈췄다가 마치 돌처럼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세치 기장은 절망 속에서 마지막으로 비명을 지르며 외쳤습니다. 돌아가. 바로 돌아가. 그 직후 비행기는 34번활주로 옆풀밭에 추락하며 강철 조각과 함께 불길 속으로 부서졌습니다. 나고야의 어두운 밤 속에서 그 불꽃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과 파편 속에서 남은 유산. 일본과 프랑스의 조사관들은 수개월간 블랙박스를 해독하며 최종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 결론은 항공산업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종사의 실수가 아니라 인간과 기계 간의 커뮤니케이션 붕괴였습니다. 시스템 설계의 결함. 전문가들은 당시 A310 기종에서 TOGA 모드가 활성화되면 자동 조종 시스템이 절대적인 제어권을 갖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기 위해 조종 레버를 내리려고 했을 때 그들은 우연히 교착 상태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컴퓨터는 이를 시스템 오류로 인식하고 자동으로 꼬리날개의 수평 안정기를 조정하여 기술을 더 높게 올리도록 했습니다. 왕세치 기장과 장망용 부기장은 역설적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수동 조종사의 본능에 따라 비행기를 조종하려 했지만 그들이 직면한 것은 인간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고정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나고야 참사는 항공기 제조업체들의 사고에 대한 사고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킨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에어버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에어버스는 즉시 A310-600 기종 전체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습니다. 이제 조종사가 조종 레버에 충분한 힘을 가하면 자동 조종 시스템은 자동으로 연결을 끊고 결정을 내릴 권한을 인간에게 돌려줍니다. 이 사고는 기장과 부기장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부기장 장망용이 처음 몇 초 동안 상사를 존경하는 마음에 침묵하고 결단력이 부족했던 점은 승무원 자원 관리 훈련 과정에 반영되었습니다.